자, 안녕하세요. 요 CSS 이용을 해서 이 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강의를 업로드를 해드렸죠. 그것을 충분히 보시고 요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에 기본적인 HTML 마크업과 스타일 파일 만들어서 연결시켜 놨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div 요소로 묶어서 가운데 정렬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전체적인 큰 덩어리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덩어리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div 클래스 센터, 얘는 다른 거 안 하고 가운데 정렬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cow, 그 다음에 h1 쓸게요. 그래서 hello 2021. 자, 여기서 엔터 쳐서 줄바꿈한 게 소용이 없죠? 자, HTML의 목표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엔터와 같은 시각적인 부분들이 무시되죠. 한 칸 띄어쓰기로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BR 같은 또 인라인 요소를 좀 추가를 해줘가지고 줄바꿈을 억지로 이렇게 시켜줬다. 그 다음에 클래스 얘는 뭐 타이틀 이렇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H1 같은 경우는 헤딩스란 말이에요. 제목.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폰트보다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폰트 사이즈가 EM이라고 돼 있고 마진 같은 경우도 M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없애주는 것이 보통이다. 좀 더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입히기 전에 재료를 좀 손질하는 단계랄까? 자, 필수는 아닌데 해놓으면 편하다. 마진 0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 100%로 이번에는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 같은 게 또 있죠. 이건 이제 노멀, 두께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디의 마진도 보통은 없애주죠. 이건 이제 웹 문서가 아니니까 깔끔하게 기본 스타일을 없애줬다. 자, 다음에 일단 이 카우 머리 있죠? 소머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텍스트로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네요. 배경색 작성을 해줘야 되겠네요. 바디, 백그라운드 컬러, 브라운 계열로 가져갈 건데 여기 좀 적당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죠. 요것도 이제 브라운 계열로 가는데 요게 좀 같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자, 근데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요런 색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루트, 아이고 두 개로 됐네. 하나죠. 가상 클래스, 수도 클래스, HTML 요소를 지칭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런 색깔 같은 애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죠. 프라이머리 컬러, 주된 컬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서 지정한 이 이름을 여기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을 나중에 쓰고 싶을 때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프라이머리 컬러 쓰면은 바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variable, 어떤 변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컬러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다. 오타가 있었네요. 자, 됐죠? 그래서 초기화 해주고, 요건 이제 디자인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 바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션이랑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따로 또 적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나름 이 CSS 파일 안에서 내가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카테고리를 나누자. 파일 안에서 종류별로 나누든 역할별로 나누든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주석을 좀 달아서, 얘는 뭐 리셋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디자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레이아웃에 해당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센터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블록 레벨 엘리먼트니까 부모 크기만큼 꽉 차 있죠? 그리고 높이는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뭐 가운데 정렬 해주는 거 요 위치로 보낼 건데, 가운데 정렬 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앱솔루트가 됐어요. 그러면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사이즈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이 상태에서 레프트와 탑 위치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겠죠. 50% 하면 중간일 거고요. 탑도 이렇게 50% 해서 중간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운데 정렬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상태에서 50% 이동했다라는 거고, 상단 기준에서 50%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여기니까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죠. 이 센터 크기의 절반만큼 여기로 보내고 높이의 절반만큼 위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 네거티브 마진 개념도 있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레이트를 썼었죠. 재밌는 게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자신의 위스의 50%를 보내는 거고요. 얘는 자신의 하이트, 높이를 절반으로 계산을 알아서 해서 보내는 거죠.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이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에요. 디자인 영역에서 타이틀 사이즈 조금 키워볼게요. 100픽셀. 이렇게 커져도 가운데가 유지된다. 가운데 정렬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전체 바디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식으로 주고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다. 그리고 바디에 뭐 라인 하이트 같은 기본 타이포그래피 속성도 줘서 조절을 하면 좋겠네요. 그냥 타이틀에게만 조금씩 조절해 주는 걸로 하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폰트 패밀리 같은 것만 좀 조절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폰트로 한번 해볼까? 색깔이 눈이 아프죠? 색깔은 이제 테스트 해봤으니까 잠깐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됐네요. 2021만 좀 두껍게 처리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트롱, 인라인 요소 또 추가를 해줘가지고 좀 두껍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스트롱도 역시나 기본 스타일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롱, 폰트, 웨이트, 노멀에서 없애주고 내가 필요할 때 두껍게 처리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이틀 스트롱.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 없는데 정말 다양한 여러 페이지들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컨트롤이 쉽겠죠. 자, 됐어요. 초기화를 성실하게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핵심이죠. 소머리를 만들게요. 가우 해서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바 해가지고 이게 좀 자동 완성이 되면 좋겠는데, 그죠? 루트 요소를 알아서 가져와서 자동 완성되면 좋은데 그거는 뭐 잘 못 찾겠네요. 그다음에 컬러는 프라이머리 컬러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반전되는 요 디자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마진 바텀 40 이렇게 줘서 요 타이틀이랑 조금 떨어뜨리는 거 할게요. 근데 이 카우를 나중에 또 다른 곳에 가져다가 쓸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타이틀한테 패딩을 상하단을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게 낫겠다. 타이틀한테 그냥 넣어주는 걸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카우 요게 이제 사이즈가 조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 카우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니까 부모 크기만큼 꽉 차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 억지로 위스 값도 조절이 될 거고요. 하이트 값도 조절이 될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억지로 윗사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네요. 요 최종 결과물이랑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다음에 이렇게 각진 손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더 레이디우스 속성 우선적으로 좀 써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50픽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네모가 있다고 보셔야지 돼요. 각각 꼭지점에 이런 네모가 있어서 50픽셀, 50픽셀, 그죠? 그 기준으로 깎은 거죠. 근데 요 상단 부분이랑 하단 부분이랑 따로따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도 높게 해주려면 이렇게 보더 레이디우스라고 하지 않고 보더 탑 레프트 레이디우스 이런 식으로 귀퉁이마다 각각 따로따로 해주는 것도 제공을 해준답니다. 보더 바텀 라이트 레이디우스에서 무슨 뭐 나뭇잎 모양 만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따로따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은 좀 더 많이 깎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네요. 더 이상 이제 카오라는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안에 이제 다른 컨텐츠들을 넣어야 되겠죠. 컨텐츠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네요. 그림이니까.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 상단 부분 뿔이죠, 뿔. 그래서 div 클래스 혼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맞는 표현인가요? 이렇게 div를 만들었는데 여기 뿔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뿔이 없으면 얘가 손지 갠지 잘 모르겠죠? 걔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정체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저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모양이 복잡하잖아요. 잔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SVG 이런 툴을 쓰면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가지고 저장해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고 뭐 수학 공식을 써서 막 만드는 것도 아주 흥미롭겠지만 지금은 그냥 돔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 우선 핵심적인 색깔이 요 흰색이에요. 그리고 상단에 보더 레이디우스 되어 있는 걸로 덮어버리는 거죠. 흰색만 딱 보이게. 그리고 나중에 요것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혼에는 아무런 추가 마크업을 안 할 거예요. 최대한 마크업을 아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혼 해서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배경색을 자유색을 하고 하이트를 좀 줄게요.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요 상단부터 시작해서 70픽셀 들어갔다. 80.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뿔이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로 가져가야죠. 다음에 뿔이니까 아래쪽이 어때요? 동그랗게 깎여야 된다. 근데 얘를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지 참 고민스럽죠? 그래서 혼, before, 가상 요소, 수도 엘리먼트죠? 이걸 만들어서 컨텐트 한 칸 띄어쓰기 해서 만들어 놓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자식 요소로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얘는 배경색이 프라이머리 컬러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때요? 뭐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크게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인라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서 부모 크기만큼 꽉 차게 만들고 하이트는 절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얘도 레이디우스를 두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요 뿔의 크기를 조금씩 조절해주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주면 어때요? 다양한 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연한 어떤 느낌, 다양한 느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요 부분 좀 가리는 게 필요하죠. 요 상단 부분, 요 부분 좀 가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 자, before 가상 요소를 추가를 해줬는데 한 가지가 더 있죠. 혼 애프터. 이거를 또 마저 이용을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컨텐트 마련해서 해주고, 얘는 한 칸 띄어쓰기 해서 없애주고 할게요. 자, 얘는 배경색이 브라운 계열에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색깔, 요 색깔로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주고,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억지로 높이를 잡아주는 수밖에는 없겠죠. 전체 혼이 80픽셀이잖아요. 그래서 절반 사이즈만큼만 이렇게 해서 일단 볼게요. 그러면 비포 요소가 여기에 있고 애프터 요소가 여기 있는 거죠. 비포도 40이고 애프터도 40이니까 전체 80의 절반씩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마진 상하단은 0이고 좌우 10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기점에서 100픽셀, 여기 기점에서 100픽셀 마진이 추가된 상태로 부모 크기만큼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꽉 찬다고요. 부모 크기만큼. 그래서 이 부분만 남죠. 그럴싸하다. 근데 이 뿔이랑 얘랑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살짝 더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드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높이를 좀 더 많이 줘서 이렇게 줘서 조금 위로 올리면 될 거예요. 어떻게 위로 올리냐? 트랜스레이트 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픽셀만큼만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즈를 제가 맞춘 거예요, 나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 마진도 조절해줘서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도 보더 레이디우스 속성 이용을 해서 동그랗게 느낌을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얼굴이랑 뿔이랑 너무 이렇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뿔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은 어떻게 주냐? 전체 부모인 혼 있죠? 이게 지금 위스가 오토인 블럭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수업 시간에 알아봤었죠? 상하단 0, 좌우 마이너스 100 네거티브 마진 주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조절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 정도 튀어나오게 할까요? 느낌이 있네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카우 너무 300이면 너무 뚱뚱하다. 이렇게 좀 홀쭉한 소로 바꿨어요. 근데 가운데 정렬이 풀렸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센터 있죠? 센터 보면 이 안에 있는 타이틀 크기가 커요. 이 크기만큼 전체 너비가 잡혀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카우가 가운데 정렬 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카우한테 마진 상하단 0, 좌우 오토. 블록 레벨 리모츠는 이게 가능하죠. 자, 다음에 배경색을 없앱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이 상단 부분은 완성이 됐네요. 다음에는 요거예요. 이 눈썹이랑 눈이랑 한 세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크업을 좀 추가할까요? 아이즈라고 했고요. 그죠? 이것도 최대한 마크업을 아끼고자 그냥 아이즈라고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지금 뭐 만드는 건지 모르겠죠? 아이즈 해서 보더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더 색깔은 그냥 그 포그라운드 컬러로 적용이 되게 해줬다. 다음에 마진 상하단 0, 아니다 상하단 20, 좌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눈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즈에 가상 요소 또 이용하는 거죠. before와 자 이렇게 쉼표 찍어가지고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들 수 있죠. after 해서 컨텐트 여기에 약간 눈 모양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타난다. 부모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요소, 수도 엘리먼트, 인라인 요소로 만들어진 요소는 가운데 정렬이 된다. 근데 불만이 뭐냐면 눈과 눈 사이가 너무 좁죠. 그럼 이제 이 녀석들한테 마진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인라인 요소는 좌우 마진만 가능해요. 상하단 마진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나름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효과들을 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네들이 컨텐트 그냥 비우고 디스플레이 블록이 돼서 사이즈가 조절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받아오게. 자, 커런트 컬러 때리면 되죠? 근데 눈이 지금 블록 요소니까 세로로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진을 주니까 명확하게 알겠죠? 보도 레이디우스 50% 동그랗게 가자미처럼 됐네요. 자, 부모인 아이즈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때리면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이 요 부모의 플렉스 속성에 영향을 받아서 정렬이 가로 정렬이 되죠. 이 상태에서 justify content 해가지고 센터 하면 중간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 between 하면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 플렉스 좋아요. 근데 요거를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전에 강의에서도. 왜냐면은 딱 이거 만드는 용도로만 쓰고 안 쓰니까 그래요. 자, 됐습니다. 근데 원본을 볼까요? 요 지금 초롱초롱한 이 흰색 눈망울 맞나? 요거를 좀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이즈의 보더는 탑만 들어가면 되겠다. 탑만. 그리고 솔리드 말고 더블. 그리고 크기도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약간 이렇게 미간 찌부러져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나름. 다음에 보더 레이디우스 40. 약간 삐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런 느낌. 그죠? 성난 황소. 됐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전체 카우의 크기 조절해주면 어때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만든다. 캐릭터가 완전 다르게 됐죠? 근데 눈과 눈 사이가 너무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하니까 너무 멀다. 그래서 어라운드 하면은 지금 요 기준에서 그죠? 절반 나눠요. 요 간격을 똑같이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눈을 만들 때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거 쓸 일이 잘 없는데 이 경우에서는 아주 적합하다. 다음에 눈망울 아까 좀 얘기했던 거 아이즈 비포 애프터에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박스 섀도우로 한번 넣어볼까요? 박스 섀도우 00 10픽셀 화이트. 그럼 눈이 밝게 빛나네요. 이거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맞죠? 그래서 인셋 안쪽 그림자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희뿌연 이유는 이 블러가 10픽셀이기 때문이에요. 0으로 바꿔주고요.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 스프리드 10픽셀 해준다. 그러면 진한 걸로 안쪽 그림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반전이 돼 있네요. 맞죠? 반전이 돼 있어요. 생각을 잘못했구나. 요게 커런트 컬러고 그죠? 요게 화이트가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요게 이제 X좌표, Y좌표거든요.
Y좌표를 조금씩 조절해주면 미세한 눈동자 조절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박스 섀도우니까 여러 개 또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순정 만화 캐릭터처럼 눈망울이 여러 개가 되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뭐 다크서클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흰색이 좀 두 번 쓰였잖아요. 이것도 이왕이면 화이트 컬러 해서 뭐 다크 모드 이런 거 만들 때 이거 한꺼번에 바꾸면은 그 검정 물소로 변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지? 자,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화이트 들어간 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빠. 자, 됐어요. 박스 섀도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제 이 코는 사실 이거 처음 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약간 우연히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도드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 이 그림자를 먼저 해줘야 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알아봤었던 박스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음영 처리, 그림자 처리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뿔도 너무 생 흰색이니까 풍부함이 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박스 섀도우를 넣는 거죠. 안쪽 그림자니까 인셋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X좌표는 0, Y좌표도 일단 0 해주고 블러는 10픽셀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 레드 0, 그린 0, 블루 0 검정으로 해주고 0.8 정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박스 섀도우 이렇게 들어가죠. 약간 풍부하게 됐다. 네,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블러가 좀 더 크게. 너무 많이 해주면은 안 예쁜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요 애프터 요거죠? 얘도 박스 섀도우를 넣어주자. 역시나 인셋이고요. 이거는 많이 해봐야 감이 좀 생기겠죠? 이렇게 해줬다. 다음에 색상은 그냥 뭐 커런트 컬러라고 돼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아래쪽에 약간 더 어둡잖아요. 그래서 요 Y를 오프셋을 조금 위로 올리는 거죠. 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입체감을 만들고 블러를 좀만 준자. 이걸 적절히 조절해줘서 만들자. 그리고 커런트 컬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하네요. 그래서 RGBA로 다시 아까처럼 투명도를 좀만 이렇게 주는 쪽으로 해서 아까가 낫나? 만들어 나가면은 되겠죠. 아무리 봐도 즉흥으로 만든 건데 얘가 더 잘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조형적으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 레이디우스 이 부분이죠. 10픽셀만 14, 12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다. 그리고 전체 카우 여기에 박스 섀도우 인셋 역시나 주고요. 00 얘는 좀 처음부터 많이 주면 되겠죠? 20 커런트 컬러는 생략 가능해요. 알아서 포그라운드 컬러 받아오거든요. 그래도 명시적으로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입체감이 확 사네요. 이렇게 가자. 다음에 이제 그 노즈를 추가하자. 노즈도 역시 콧구멍이 2개잖아요. 그래서 가상 요소 아주 원 없이 활용을 하네요. 그죠? 일단
보더를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식 요소로 before, after, 컨텐트 잠깐 띄어쓰기 하고, 그죠? 그죠? 이것 자체가 좀 콧구멍 같은데, 얘는 스페이스 비트윈 들어가야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content. 어떻게 이 가로 정렬을 하겠느냐, 뭐 나중에 세로로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justify content 해서 between 하면 둘로 여기 나눠지. 벌써 속았다. 다음에 얘는 역시나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우선 눈에 보여야 되니까 컨텐트 공간 비우고요. 크기 조절을 해줘야지 되겠죠. 10픽셀, 10픽셀.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콧구멍 보일 수 있게. 이게 프라이머리 컬러 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더는 이제 없애고. 약간 나중에 호랑이 만들 때 쓰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싹싹.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패딩 안쪽 공간 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배경색이 세컨더리 컬러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뭐 같은 거 반복이니까 좀 빠르게 했어요. 그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얘는 50% 해주면 완전히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패딩과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을 해줘서 모양을 만들어요. 너무 패딩을 많이 주면은 이것도 하는데 괜찮은데? 약간 돼지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찮네요. 동그란 거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래요. 좀 납작한 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다. 좋아요. 소 높이가 좀 더 크면 좋겠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하이트 값은 그냥 오토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고, 패딩 바텀 같은 거 줘서 처리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코가 지금 너무 이 얼굴이랑 또 이 코랑 일치하니까 요 노즈에 마진 좌우 빼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방법이고, 네거티브를 주면은 나가겠죠. 이렇게 너무 돼지 같으면 안 돼요. 돼지 모양이랑 너무 겹쳐서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입을 굳이 안 그려도 될 정도네요. 지금 이거랑 약간 좀 계열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새로운 소가 만들었어. 입이 들어가야죠. 자, 입도 한번 만들어 보자. 마우스 백그라운드 컬러를 세컨더리 컬러로 가져가고 하이트 값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되죠. 상태에서 좌우 마진을 좀 줘서 지금 이쪽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할 것이고요. 너무 마련했죠? 하고 높이를 조금씩 조절을 해줘서, 그러니까 입이 만들어질 어떤 공간을 조금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보더 바텀 레디우스 해서 조금 주는 거죠. 이렇게. 레프트. 그래,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입은 요 마우스 아래쪽에 들어가게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바텀에 있는 거 좀 더 많이 줘도 되겠다. 그죠? 다음에 요 입 밑에 살짝 그림자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약간 즉흥이라 지금. 오프셋 조금 주고요. 블러 조금 줄까? 여기 뭐 커런트 컬러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자, 뭐 이대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입이 열리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딱 입이 열렸을 때 약간 빨간 계열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우스 애프터 해가지고요. 컨텐트 일단 H로 보여지게 하고 여기에 배경 색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 이용을 해서 레드 컬러. 물론 색이 안 나오죠. 넣어줘야죠. 레드 컬러. 얘는 오렌지 레드. 이 색깔로 좀 하려고 해요. 너무 빨갛진 않고 오렌지가 좀 섞인 레드. 이렇게 해주면 입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위치가 되게 애매하죠. 저는 여기 위치로 되게 하고 싶어요. 여기 위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뭐 디스플레이 블럭에서 부모 크기만큼 꽉 차게 하고 H 모양은 지우고 높이를 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트 값이 조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여기에 있고 높이가 조절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나을 것 같아요. 앱솔루트로 잡고 레프트 0, 라이트 0 일단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일단 탑 0 그리고 하이트는 20픽셀. 아까랑 똑같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쪽 기준에서 얘가 열리고 닫히고 해야 되니까 그죠? 탑 0이 아니라 바텀 0이 된다고. 근데 바텀 0이니까 하이트가 많아지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게 안 하려면 트랜스레이트 Y 100% 해준다는 얘기죠. 요거 기존에 올려드렸던 강의 영상 포지션 속성 편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이트 값이 조절이 됐을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마진 좌우 값 줘가지고 크기를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더 바텀 20픽셀 솔리드 세컨더 칼라 하면 이 아래턱 해줄 수 있고 보더 레이디우스인데 바텀 레이디우스 30 레프트 30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인셋에서 안쪽 그림자를 조금 어둡게 주면 입 안을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검정으로 가고 여기 블러 표시가 빠졌네요. 이렇게 입체감을 좀 더 줬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점점 애정이 생기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줄 차례예요. 애니메이션은 일전에 그 강의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았으리라 믿어요.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스 라는 거 이용을 하죠. 우선에 전체 이 소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기본 베이스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100% 트랜스폼 스케일 이용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그리고 원래 기본적인 부분은 스케일 0.8 정도 0.8에서 1로 조절이 되게끔 미리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해서 작성을 해 놓고요. 카우에 넣어주는 거죠. 애니메이션 네임 사이즈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1초
1세컨드 그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 2다. 그러면 2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실행이 하고 싶다. 인피니트 하면 계속 반복. 0에서 100, 0에서 100, 0에서 100 계속 반복이죠. 근데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그건 이제 애니메이션 디렉션. 얼터네이트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내가 효과를 더 주면은 되겠죠. 로테이트도 좀 줄까요? 로테이트. 그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입도 좀 조절해 볼까요? 입으로 해야 되겠다. 입을 이렇게 자 100% 해주고 하이트 값 조절해 주면 되겠죠. 40 픽셀. 마우스가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데 기존 코드 복사해서 쓸게요. 마우스에 여기에 들어가고 얘가 it 그리고 화이트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0%를 잊었네요. 하이트는 0 됐다. 근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요 부분이 되면 안 되는데 잘못 넣었어요. 여기서 얘가 요 애프터로 들어가야지 맞죠? 그 다음에 아까 40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 에러가 났네요. 그러면 되겠다. 잠깐만 괜찮나요? 리얼하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괜찮은지 보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답니다. 콧구멍도 좀 조절할까요? 아니야. 이렇게 마무리해도 사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꼭 여러분들 작업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안녕히 계세요.